지금 미국 스포츠 과학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미 항공우주국 NASA 산하의 생체 역학 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류가 달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그 천재적인 두뇌들이 고작 한 명의 인간이 남긴 데이터 앞에서 침묵에 빠진 것입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센서를 다시 점검해. 인간의 근육이 이 정도의 장력을 견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연구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기계의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의 재검토 끝에 나온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분석하던 대상은 로켓 엔진도 최첨단 안드로이드 로봇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월 21일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의 MLS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LAFC의 등번호 7번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인용해 긴급타전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지구상의 어떤 축구 선수와도 다르다. 그것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외계 기술과 같다. 도대체 30대 중반을 넘어선 이 동양인 공격수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NASA의 과학자들은 손흥민의 질주를 보고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단언했을까요? 2월 21일 전 세계가 지켜볼 인터 마이애미와의 세기의 대결. 하지만 메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선수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공격수가 아니라 과학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NASA의 비밀 보고서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손흥민의 피 끓는 노력을 공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LAFC 구단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NASAZ 추진 연구소와 협력하여 진행한 초정밀 생체 역학 테스트였습니다.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개막전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기에 구단은 1만 1000초의 데이터까지 분석해 승리 확률을 높이려 했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간단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30km까지 도달하는 가속도, 그리고 방향 전환 시 발목에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 측정. 바로 이 지점입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미, 유럽 출신 선수들은 폭발적인 근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니터를 지켜보던 수석 연구원 알버트 박사는 안경을 고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는 달리기 위해 근육을 예열하고 지면을 박차는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속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손흥민의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90도로 솟구치는 직선이었습니다. 이른바 제로 스텝. 손흥민은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비 동작을 완벽하게 삭제했습니다. 마치 정지 화면에서 갑자기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0.0초의 지연도 없이 톱스피드로 공간을 찢고 들어가는 기이한 주법. NASA의 보고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의 탄성은 일반 성인 남성의 4배, 현역 육상 선수의 1.5배에 달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경반응 속도다. 그는 뛰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곳에 가 있다. 이것이 바로 현지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눈으로 보고 반응하면 이미 늦습니다. 수비수의 시신경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뇌로 전달하는 0.1초의 시간 동안 손흥민은 이미 그들의 등 뒤에서 골키퍼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에 있던 동료 선수인 데니스 부앙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소니와 훈련할 때는 귀를 기울여야 해. 보통 선수들은 뛸 때 쾅쾅 소리가 나거든. 근데 소니는 소리가 없어. 그냥 바람이 슉 하고 지나가면 내 옆에 있던 공이 사라져 있어. 마치 유령 같아. 이것은 명백히 30대 중반의 나이에는 불가능한 신체 능력입니다. 아니, 에이징 커브라는 스포츠계의 절대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흥민의 세포 하나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월 21일. 이 외계인 같은 손흥민을 상대해야 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메시는 누구보다 직감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는 이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개막전이 자신의 커리어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승부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특집 기사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메시는 공간을 지배하는 마법사다.
하지만 마법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은 주문을 외울 시간을 주지 않는 암살자다. 손흥민은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 메시의 사각지대를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과거 프리미어리그의 명장 위르겐 클롭 감독 역시 비슷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전술판 위에서 손흥민을 막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전술이 아니라 본능으로 뛰기 때문이다. 그를 막으려면 그가 태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NASA의 데이터가 공개되자 인터 마이애미의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해집니다. 손흥민의 순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맞불을 놓을 것인가.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면 손흥민의 양발 가마차기, 일명 손흥민 존이 열립니다.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NASA가 경악한 그제로 스텝 스프린트로 뒷공간이 초토화됩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선택의 지옥을 선사하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적장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 핵심이자 전 바르셀로나 레전드 조르디 알바는 최근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소니의 영상을 분석하다가 TV를 꺼버렸다. 분석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화면 속에 그는 분명 여기 있었는데 다음 프레임에서는 저기 있다. 2월 21일 나는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긴 90분을 보내게 될 것 같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다는 미국 MLS. 그곳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빠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그것이 바로 NASA의 슈퍼컴퓨터도 계산해내지 못한 손흥민의 진짜 무기입니다. 하지만 NASA의 과학자들이 놓친 결정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근육과 신경을 분석했지만 그 힘의 원천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NASA가 외계 기술이라며 경악했던 그 폭발적인 스피드. 그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흙바닥 운동장에서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함께 매일 1000번의 슈팅과 수천 번의 왕복 달리기를 하며 만들어낸 피와 땀이 굳어 만들어진 갑옷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옛 동료이자 토트넘의 레전드 해리 케인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니가 빠르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가 경기 후반 90분이 되어서도 전반 1분과 똑같은 속도로 뛴다는 것이다. 그의 다리는 근육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흥민이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NASA를 놀라게 할 만큼 빠른 이유.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팀과 조국, 그리고 팬들을 위해 뛰기 때문입니다. 이번 NASA 테스트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손흥민에게 이제 그만해도 좋다, 데이터는 충분하다고 말했을 때 손흥민은 땀 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1일 경기에서는 이것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하거든요. 메시를 이기려면 제 한계를 한 번 더 넘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치를 보지만 우리는 그 수치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위대한 집념을 봅니다. 전 세계가 그를 월드클래스라 부르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그 겸손한 광기. 그것이야말로 어떤 첨단 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는 손흥민만의 초능력입니다. 2월 21일 LA의 밤하늘 아래 펼쳐질 그날의 경기는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와 그 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한계까지 깎아낸 인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몸이 아니다. NASA의 결론은 틀렸습니다. 손흥민의 몸은 가장 인간적인 노력의 결정체이며 그 어떤 기계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가장 인간다운 몸입니다. 메시가 축구의 예술을 보여준다면 손흥민은 축구의 절실함과 역동성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주목하고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볼 2월 21일의 개막전. 그라운드 위에서 소니가 질주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날 메시가 보게 될 것은 유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세계를 정복한 가장 빠른 거인의 뒷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가 한 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비되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축하하려던 그 순간 15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거대한 성벽이 다시 그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차세대 에이스로 지목하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루카 부슈코비치. 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전 유럽을 들썩이게 했지만 정작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한 것은 부슈코비치가 아닌 지금은 미국 LA에 있는 한 남자의 과거였습니다. 15년 전 18살의 손흥민은 대체 어떤 괴물이었던 것인가? 토트넘의 후배가 젖먹던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결국 격파에 실패한 손흥민의 전설적인 대기록. 오늘 우리는 15년째 깨지지 않는 함부르크의 성역과 존 테리라는 거함을 무너뜨렸던 손흥민의 소름 돋는 유망주 시절 비하인드,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야 그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유럽 축구계의 통탄을 심층 분석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SV의 홈구장. 18세의 유망주 루카 부슈코비치가 골을 터뜨린 순간 장내 아나운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의 기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광판에 띄워진 기록은 현장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부슈코비치의 득점 나이는 18세 321. 분명 훌륭한 기록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곳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숫자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10년 18세 135일의 나이로 골망을 흔들었던 손흥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주는 충격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천재가 분데스리가를 거쳐갔지만 함부르크의 이 최연소 득점 금자탑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슈코비치라는 천재조차 15년 전 손흥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손흥민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 태생부터 차원이 다른 괴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18살의 손흥민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뷔전이었던 FC 쾰른전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비웃듯 뚫어버리고 골키퍼까지 제치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현지 해설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오넬 메시의 재림을 보고 있다. 15년 전 그날의 함성이 지금 부슈코비치의 득점과 교차하며 독일 전역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18세 시절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진을 상대했던 기록이 말해줍니다. 2010년 프리시즌 함부르크는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첼시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수비 라인은 철의 벽이라 불리던 존 테리와 히카르두 카르발류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8살의 동양인 소년이 존 테리의 마크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페너트레이션을 성공시킨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한 명인 존 테리가 뒷덜미를 잡으며 허탈해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전설적인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지켜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리트 판 니스텔로이는 전율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능을 봤지만 손흥민처럼 18살에 완성된 파괴력을 가진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천재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 뒤에는 손흥민 특유의 도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첼시전 골 직후 부상을 당해 전치 수개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는 재활 기간을 반토막 내며 복귀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슈코비치나 다른 유망주들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손흥민만의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15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금자탑처럼 빛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2026년. 손흥민은 토트넘에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안겨주고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뒤에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매주 보여주던 활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슈코비치의 기록 경신 실패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부터 이미 신기했던 선수를 데리고 있었으면서 왜 그를 더 소중히 대하지 못했나? 라는 자책이 런던 현지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는 매 시즌 15년 전에 자신과 싸우며 증명해 왔습니다. 부슈코비치라는 특급 유망주조차 손흥민의 18세 기록에 가로막히는 것을 보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축구 유망주들의 기준점 스탠더드 자체를 바꿔버린 인물이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인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1,000원에 팔리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팬들을 향해 어떻게 알고 오셨냐며 웃어주던 그 품격. 18살의 존 테리를 무너뜨렸던 그 소녀는 15년 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함부르크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금자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토트넘의 차세대 주역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18세 손흥민의 기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반짝하고 나타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압도했고 15년 동안 그 압도적인 기량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성실한 천재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잔디 위에 새겨진 그의 최연소 기록은 아마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도 깨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예우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는 미국 LA의 태양 아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가 유럽 땅에 남긴 이 선명한 발자국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5년째 깨지지 않는 손흥민의 이 경이로운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제2의 손흥민이 나타나 이 기록을 깰 날이 올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손흥민 선수의 영원한 활약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